치매 걸린 시어머니의 지팡이 안에 수백억 원의 비트코인이 숨겨져 있다면 약도 제대로 못 챙겨 드시는 할머니. 하지만 그녀는 1990년대 블록체인 개발자였습니다. 며느리가 물리 지갑을 노리는 순간 가족 모두 메타버스 세계로 빨려 들어가는데 욕망 앞에서 드러나는 진실. 지금부터 황금 지팡이의 비밀. 끝까지 보시면 반전의 소름 돋으실 겁니다. 기억의 균열 치매 진단을 받은 시어머니.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왔다. 정수는 식탁 앞에 앉아 손바닥만 한 약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라고 적힌 칸막이가 보였지만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약통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창밖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약 드셨어요? 부엌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수는 고개를 들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지연은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손에 쥐고 있던 유리컵을 미끄러뜨렸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컵이 바닥에 깨졌다.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다. 아, 진짜. 지연은 짜증스럽게 중얼거리며 쪼그려 앉아 유리 조각을 주었다. 정수는 부엌 쪽을 힐끗 보았지만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공허했다. 도연이 넥타이를 매며 거실로 나왔다. 그는 식탁 위의 약통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 또 약 안 드셨어요? 매일 말씀드리잖아요. 시간 맞춰서 드셔야 한다고. 정수는 아들을 올려다보았다. 도연의 얼굴에는 피로와 짜증이 섞여 있었다. 그는 출근 시간이 촉박했다. 제 정신으로 살고 싶으면 약이라도 제때 드세요. 병원비가 얼만데요. 도연의 잔소리는 날카로웠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약통을 열지 않았다. 도연은 시계를 보고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다. 지연은 깨진 유리를 치우고 나서 손을 씻으며 시어머니를 힐끔 쳐다보았다. 정수는 여전히 식탁에 앉아 있었다. 지연의 가방 안에는 어제 병원에서 받아온 진단서가 들어 있었다. 경도인지장애, 치매 초기 단계라는 문구가 또렷했다. 이제 시작이군. 지연은 속으로 생각했다. 그녀는 가방을 들고 거실을 지나면서 정순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시어머니는 거실 선반 위에 오래된 사진 액자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정순과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웃고 있었다. 문이 닫히고 집안은 고요해졌다. 정수는 천천히 일어나 선반으로 다가갔다. 사진을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그 얼굴에는 슬픔도 기쁨도 없었다. 그저 텅 빈 표정이었다. 그녀는 사진을 도로 놓고 방으로 들어갔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다. 무언가를 찾는 듯했다. 손수건, 낡은 편지, 안경집. 그녀는 서랍을 닫고 옷장 문을 열었다. 옷가지 사이를 더듬었다. 찾는 것은 보이지 않았다. 열쇠가 어디 갔지? 정수는 중얼거렸다. 그녀는 침대 밑을 들여다보고 화장대 서랍을 다시 뒤졌다. 시간이 흘렀지만 열쇠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는 지쳐서 침대에 앉았다. 저녁이 되어 도연과 지연이 돌아왔다. 거실은 어둑했고 정수는 소파에 앉아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이며 무언가를 중얼거렸지만 알아듣기 힘들었다. 어머니, 저녁 준비 안 하셨어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섞여 있었다. 정수는 고개를 돌렸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지연은 한숨을 쉬며 부엌으로 갔다. 도연은 어머니 옆에 앉았다. 정수는 손자 사진이 걸린 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초등학생 교복을 입은 손자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정순의 얼굴에 잠깐 미소가 스쳤지만 곧 사라졌다.
그녀는 다시 허공을 바라보았다. 어머니, 오늘 뭐 하셨어요? 정수는 마치 지금 막 깨어난 사람처럼 아들을 쳐다보았다. 도연은 더 묻지 않았다. 그는 속으로 안심했다. 기억을 못하시니 괜찮겠지. 그는 일어나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지연은 간단히 저녁을 차렸다. 세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다. 정수는 숟가락을 천천히 움직였다. 지연은 시어머니를 힐끔힐끔 쳐다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혹시 재산 관리는 다 끝난 건가? 통장이며 서류며 전부 정리했을까? 식사 후 지연은 설거지를 하면서 거실을 훔쳐보았다. 정수는 소파에 앉아 또다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지연의 시선이 시어머니 방 쪽으로 향했다. 문틈 사이로 어둠만 보였다. 밤이 깊어졌다. 도연은 먼저 잠자리에 들었다. 지연은 거실 불을 끄고 자기 방으로 가다가 멈춰섰다. 정순의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문틈으로 들여다보았다. 정수는 침대에 앉아 낡은 공책을 펼쳐놓고 있었다. 손가락으로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다. 지연은 숨을 죽였다. 시어머니는 공책을 덮고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다. 그리고 지팡이를 꺼내 손에 쥐었다. 지팡이는 낡았지만 단단해 보였다. 손잡이 부분에는 묘한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정수는 지팡이를 든 채 천천히 방 안을 걸었다. 그녀의 표정은 낮에 보였던 멍한 모습과 달랐다. 집중된 날카로운 눈빛이었다. 지연은 섬뜩함을 느꼈다. 뭔가 이상해. 지연은 살금살금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그 표정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치매 환자가 저런 눈빛을 가질 수 있을까? 집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보이지 않는 긴장이 벽 사이사이에 스며들었다. 정수는 여전히 방 안에서 지팡이를 들고 서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새벽이 되어서야 지연은 잠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꿈속에서 낡은 공책과 지팡이, 그리고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눈빛이 계속 맴돌았다. 숨겨진 이름, 디지털 장인 어머니의 비밀. 다음 날 오후 지연은 집안을 혼자 지키고 있었다. 도연은 회사에, 정수는 잠시 산책을 나갔다. 지연은 거실을 서성이다가 시어머니 방문 앞에 멈춰섰다. 어젯밤 본 그 낡은 공책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잠깐만 보는 거야 나쁜 건 아니잖아. 지연은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문손잡이를 돌렸다. 방 안은 정돈되어 있었다. 침대 옆 작은 책상 위에 오래된 노트북이 놓여 있었다. 지연은 주변을 둘러보고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 불이 들어왔다.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창이 떴다. 지연은 몇 가지를 시도해 보았다. 시아버지 생일, 도연 생일, 집 주소. 모두 틀렸다. 그녀는 한숨을 쉬고 노트북을 그대로 둔 채 서랍을 열었다. 안경, 오래된 편지 몇 통, 그리고 그 낡은 공책이 보였다. 지연은 공책을 꺼냈다. 표지에는 아무 글씨도 없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손글씨로 빼곡히 쓰인 숫자와 영문자들이 나타났다. 코드 같았다. 무슨 뜻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공책을 도로 집어넣고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다. 한 번만 더. 지연은 생각을 정리했다. 시어머니가 젊었을 때 뭘 했을까? 그녀는 기억을 더듬었다.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한 번 들은 이야기가 있었다. 정순이 옛날에 컴퓨터 관련 일을 했다는 얘기. 하지만 자세한 건 몰랐다. 지연은 GOLDNWAND라고 입력해 보았다. 황금 지팡이. 어젯밤 시어머니가 들고 있던 그 지팡이가 떠올랐다. 엔터를 눌렀다. 화면이 깜빡이더니 잠금이 풀렸다.
설마. 지연의 눈이 커졌다. 바탕화면에는 파일들이 가득했다. 블록체인 프로젝트 1998, 메타버스 초기 설계, 암호화 알고리즘.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했다. 그녀는 브라우저를 열고 검색을 시작했다. 블록체인 역사, 초기 메타버스 개발자. 몇 개의 페이지를 넘기자 한 학술 자료가 눈에 띄었다. 1990년대 후반 디지털 기술 혁신 인물 목록이었다. 지연은 스크롤을 내렸다. 그리고 그 이름을 발견했다. 정순 초기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 연구, 메타버스 프로토타입 개발 참여. 작은 흑백 사진도 있었다. 젊은 정순이 연구실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다. 지연의 입이 떡 벌어졌다. 숨이 멎을 것 같았다. 그녀는 화면을 다시 보고 또 봤다. 틀림없었다. 시어머니였다. 이게 대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연은 화들짝 놀라 노트북을 덮었다. 정순이 돌아온 것이었다. 지연은 서둘러 방을 나와 거실로 갔다. 정순은 천천히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멍해 보였다. 어머니, 산책 다녀오셨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소파에 앉았다. 그녀는 탁자 위에 찻잔을 집어들어 입에 가져갔다. 물은 이미 식어 있었지만 정수는 개의치 않는 듯 한 모금 마셨다. 지연은 시어머니를 훔쳐봤다. 저 사람이 정말 블록체인 개발자였다고? 치매에 걸린 노인이?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이 스쳤다. 그럼 혹시 암호화폐 초기 투자자였다면? 지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부엌으로 갔다. 손을 씻으며 생각을 정리했다. 확인해야 했다. 더 많은 걸 알아내야 했다. 저녁이 되어 도연이 돌아왔다. 지연은 남편을 방으로 끌고 갔다. 여보, 이거 봐. 지연은 휴대폰으로 찍어둔 사진을 보여줬다. 블록체인 역사 페이지와 정순의 이름이 적힌 부분이었다. 도연은 화면을 보고 눈을 깜빡였다. 이게 뭔데? 어머니가 옛날에 엄청난 개발자였대.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사진을 확대해서 다시 봤다. 어머니가? 블록체인이랑 메타버스 초기 개발에 참여하셨대. 나도 방금 알았어. 도연은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그냥 옛날 이야기겠지. 어머니, 지금 상태 봐. 약도 제대로 못 챙겨 드시는데. 근데 여보, 생각해봐. 만약 어머니가 그때 투자를 했다면? 지연의 눈빛이 반짝였다. 도연은 아내를 빤히 쳐다봤다. 무슨 소리야? 암호화폐 말이야 초기에 개발에 참여하셨다면 당연히 코인도 갖고 계셨을 거 아냐? 도연은 입을 다물었다. 생각해보니 가능성이 있었다. 그래도 어머니가 치매시잖아. 기억도 못 하시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셨겠어? 그러니까 확인해봐야지. 지연은 다시 시어머니 방으로 향했다. 도연이 그녀를 따라갔다. 정수는 방 안에서 침대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두 사람이 들어오자 고개를 돌렸다. 지연이 다가갔다. 혹시 옛날에 컴퓨터 일하셨던 거 기억하세요? 정수는 멍하니 지연을 바라봤다. 대답이 없었다. 지연은 계속했다. 블록체인이요. 메타버스 개발. 정순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도연이 옆에서 거들었다. 어머니, 혹시 그때 투자 같은 거 하셨어요? 코인이라든가.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을 봤다. 그리고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책상 위의 지팡이를 가리켰다. 지연과 도연은 지팡이를 쳐다봤다. 낡은 나무 지팡이. 손잡이 부분에 새겨진 복잡한 무늬. 그 순간 지연의 눈이 빛났다.
지연은 지팡이를 집으려 손을 뻗었다. 하지만 정순이 재빨리 손목을 잡았다. 노인의 소나기는 예상외로 강했다. 지연은 놀라 멈칫했다. 정수는 지연을 빤히 쳐다봤다. 그 눈빛은 치매 환자의 것이 아니었다. 또렷하고 날카롭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지연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정수는 지연의 손을 놓고 지팡이를 집어 자기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두 사람에게 나가라는 무언의 신호였다. 지연과 도연은 멍하니 서 있다가 방을 나왔다. 문을 닫고 나서야 지연이 숨을 크게 내쉬었다. 뭐야? 저거 어머니 눈빛 봤어? 도연도 당황한 표정이었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말없이 시어머니 방 쪽을 쳐다봤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만 보였다. 그 안에서 정수는 지팡이를 꼭 쥐고 미소를 짓고 있었다. 황금 지팡이의 코드 욕망에 눈먼 며느리. 사흘이 지났다. 지연은 밤낮으로 지팡이 생각뿐이었다. 인터넷을 뒤지고 암호화폐 포럼을 검색하고 물리 지갑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다. 그리고 확신했다. 지팡이 안에 뭔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초기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종종 물리 지갑을 특이한 물건 안에 감췄다는 기록이 있었다. 책, 시계, 심지어 지팡이까지. 보안을 위해서였다. 만약 정순이 정말 초기 개발자였다면, 그리고 그때 채굴하거나 투자한 코인이 있다면, 지연은 계산기를 두드렸다.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 가격은 거의 0원에 가까웠다. 지금은 개당 1억 원 이상. 만약 몇백 개, 몇천 개를 갖고 있다면 상상만 해도 손이 떨렸다. 그날 저녁 지연은 도연을 불렀다. 여보,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해야겠어. 도연은 맥주를 마시다 말고 아내를 쳐다봤다. 어머니 지팡이 말이야. 나 확인해봤는데 안에 물리 지갑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물리 지갑. 응, 암호화폐 저장하는 거. USB처럼 생긴 건데 옛날 사람들은 이걸 여러 물건 안에 숨겨뒀대. 지팡이 손잡이 부분 봤지? 저기 분명 뭔가 들어있어. 도연은 턱을 만지작거렸다. 아내의 말이 황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럴듯했다. 우리가 어머니를 설득해야 해. 치매시잖아. 기억도 못 하시는데. 저런 중요한 자산을 방치하면 안 되지. 지연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도연은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가 들어주실까? 해봐야지. 우리가 아들 며느리잖아. 당연히 관리해드려야지. 다음 날 아침 부부는 정순의 방으로 갔다. 정순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지팡이는 침대 옆에 기대어 있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기억도 가물가물하시고. 정수는 아들을 쳐다봤다. 표정은 여전히 멍해 보였다. 저희가 도와드리려고요? 어머니, 옛날 일 말이에요. 컴퓨터 하시던 거. 지연이 거들었다. 혹시 그때 투자하신 거 있으시면 저희가 관리해드릴 수 있어요. 어머니 상태로는 힘드시잖아요. 정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그녀의 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여전히 말이 없었다. 어머니, 지팡이요. 지연이 침대 옆 지팡이를 가리켰다. 저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 아시죠? 정순의 손이 움찔했다. 미세한 반응이었지만 지연은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잘 관리할게요.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지연이 지팡이에 손을 뻗었다. 그 순간 정순이 움직였다. 노인의 손이 번개처럼 빠르게 지팡이를 움켜쥐었다. 지연은 깜짝 놀라 손을 움츠렸다. 정수는 지팡이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 손으로 꼭 잡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표정이 없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어머니, 도연이 당황한 목소리로 불렀다.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천천히 단호하게. 왜 이러세요? 저희가 도와드리려는 건데. 지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팡이를 가슴에 품었다. 지연은 초조해졌다. 며칠 밤을 새우며 계획을 세웠는데 이렇게 막힐 줄은 몰랐다. 그녀는 한 번 더 시도했다. 어머니, 지금 상태로는 관리 못 하시잖아요. 약도 잊어버리시는데 어떻게 저런 중요한 걸. 도연이 아내를 말렸다. 하지만 지연은 멈추지 않았다. 욕심이 이성을 덮어버렸다. 제발요, 어머니. 우리 가족 미래가 걸린 일이에요. 지연이 다시 지팡이를 잡으려 했다. 정수는 피하지 않았다. 대신 지연의 손목을 부드럽게 잡았다. 노인의 손은 따뜻했지만 힘이 있었다. 지연은 움직일 수 없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정순의 눈빛은 치매 환자의 것이 아니었다. 깊고 슬프고 실망스러운 시선이었다. 지연은 그 눈빛에 주눅이 들었다. 정수는 지연의 손을 놓고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는 지팡이를 짚고 책상으로 걸어갔다. 서랍을 열고 낡은 공책과 두꺼운 파일을 꺼냈다. 그리고 침대에 펼쳐놓았다. 도연과 지연은 다가가서 내용을 봤다. 공책에는 숫자와 기호가 빼곡했다. 코드였다. 암호화 알고리즘. 지연은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다. 파일 안에는 오래된 설계도와 논문들이 들어 있었다. 모두 손글씨로 작성된 것들이었다. 이게 뭐예요? 지연이 물었다. 정수는 대답하지 않고 공책의 한 페이지를 가리켰다. 거기에는 복잡한 수식과 함께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다. 블록체인 프로토콜 B1.0 1997년 12월. 도연은 숨을 삼켰다. 1997년. 비트코인보다 10년이나 앞선 시기였다. 어머니가 이걸 직접.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른 페이지를 넘겼다. 메타버스 기본 설계 가상 공간 내 자산 관리 시스템. 그림과 함께 상세한 설명이 적혀 있었다. 지연은 입을 다물었다. 이해할 수 없었다. 저 노인이 약도 제대로 못 챙겨 먹는 저 사람이 이런 걸 만들었다는 게. 정수는 공책과 파일을 도로 정리했다. 그리고 지팡이를 꼭 쥐고 창가로 걸어갔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며 지팡이 손잡이를 천천히 쓰다듬었다. 손잡이에 새겨진 무늬가 희미하게 빛나는 것 같았다. 도연이 다가가려 했다. 하지만 정순이 손을 들어 멈추게 했다. 그녀는 두 사람을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다. 나가라.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도연과 지연은 얼어붙었다. 정순이 말을 하다니. 그것도 저렇게 또렷하게. 어머니, 저희는. 나가라고 했다. 이번에는 더 분명했다. 두 사람은 할 말을 잃었다.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도연은 아내의 팔을 잡고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고 정수는 혼자 남았다. 그녀는 지팡이를 두 손으로 꼭 쥐고 눈을 감았다. 손잡이 부분이 따뜻해졌다. 지팡이 안에서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다. 정순의 입가에 쓸쓸한 미소가 걸렸다. 준비됐구나. 그녀는 중얼거렸다. 지팡이가 희미하게 빛을 발했다.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다렸다.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메타버스의 문이 열리다 가상세계의 심판. 그날 밤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도연과 지연은 거실에 앉아 말없이 시어머니 방 쪽을 쳐다봤다. 문틈 사이로 이상한 빛이 새어나왔다. 푸른 빛이었다. 깜빡이기를 반복했다. 저거 뭐야? 지연이 속삭였다. 도연도 불안한 표정으로 일어섰다. 가서 봐야 하는 거 아냐?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정순의 방으로 다가갔다.
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정수는 침대에 앉아 있었고 그녀 앞 공중에는 반투명한 홀로그램 화면이 떠 있었다. 지팡이가 빛을 발하며 화면과 연결되어 있었다. 어머니! 도연이 소리쳤다. 정수는 두 사람을 돌아보지 않고 손가락으로 공중을 터치했다. 홀로그램 화면에 복잡한 코드들이 흘러갔다. 그리고 갑자기 방 전체가 빛으로 가득 찼다. 뭐야, 이게? 지연이 비명을 질렀다. 빛이 두 사람을 감쌌다. 중력이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다. 시야가 흐려지고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순간 모든 게 멈췄다. 도연은 눈을 떴다. 그는 더 이상 방 안에 있지 않았다. 사방이 하얀 공간이었다. 바닥도 천장도 벽도 없었다. 무한히 펼쳐진 흰색뿐이었다. 여보,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달려갔다. 여기가 어디야? 모르겠어. 꿈인가? 지연이 자기 팔을 꼬집었다. 아팠다. 꿈이 아니었다. 그때 공간이 변하기 시작했다. 하얀 빛이 물러가고 구조물들이 나타났다. 거대한 기둥, 떠다니는 플랫폼, 빛나는 통로, 그리고 중앙에 거대한 왕자가 솟아올랐다. 왕좌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정순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다. 늙고 약해 보이던 노인의 모습은 사라졌다. 대신 중년의 모습으로 단정한 정장을 입고 눈빛은 날카롭고 권위적이었다. 손에는 황금빛으로 빛나는 지팡이를 쥐고 있었다. 어서 오너라. 정순의 목소리가 공간 전체에 울려 퍼졌다. 도연과 지연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어머니, 여기서는 어머니가 아니다. 정순이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가 지팡이를 한번 두드리자 바닥에 빛나는 무늬가 나타났다. 복잡한 회로처럼 생긴 무늬였다. 여기는 내가 만든 세계다. 메타버스의 원형 1997년에 설계를 시작해서 지난 30년간 완성해온 공간. 지연은 주변을 둘러봤다. 모든 게 비현실적이었지만 동시에 너무나 생생했다. 바람이 불었고 빛의 입자들이 공중에 떠다녔다. 이게 진짜예요?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여기서는 내가 곧 법이고 진실이다. 정순이 지팡이를 들어 올렸다. 그러자 공중에 수십 개의 화면이 펼쳐졌다. 각 화면에는 데이터가 흘러갔다. 은행 거래 내역, 암호화폐 지갑, 문서들. 너희가 찾던 것들이다.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화면 중 하나에는 그가 몰래 인출한 돈의 기록이 있었다. 어머니 통장에서 조금씩 빼돌린 흔적들. 지연의 화면에는 카드 사용 내역이 보였다.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 모두 시어머니 돈으로 산 것들이었다. 지연이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정순이 손을 움직이자 두 사람의 몸이 움직이지 않게 됐다. 보이지 않는 힘이 그들을 묶었다. 너희는 내가 늙었다고, 기억을 잃었다고 생각했지. 정순이 왕좌에서 내려와 천천히 다가왔다. 치매 진단서? 내가 직접 의사에게 부탁한 거다. 너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싶었다. 도연은 무릎이 꺾였다. 가상 공간이었지만 통증은 현실과 같았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지금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냐? 정순의 목소리는 차갑고 슬펐다. 그녀는 지연을 쳐다봤다. 내가 내 방을 뒤졌을 때, 내가 내 노트북을 켰을 때, 내가 지팡이를 탐냈을 때, 나는 다 알고 있었다.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변명할 말이 없었다. 그녀의 욕심이, 거짓말이 모든 게 폭로되고 있었다. 너희는 내가 가진 것만 원했지. 나라는 사람은 원하지 않았어.
정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그녀는 흘리지 않았다. 나는 외로웠다. 남편이 죽고 혼자 남았을 때 너희가 함께 있어줄 거라 믿었다 하지만 너희 눈에는 재산만 보였지. 도연이 머리를 조아렸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합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무엇이 달라지겠느냐. 그녀가 지팡이를 한 번 더 두드렸다. 공간이 흔들렸다. 도연과 지연의 몸이 천천히 공중으로 떠올랐다. 공포가 엄습했다. 어머니, 제발. 지연이 울부짖었다. 정수는 그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진심으로 묻겠다. 너희는 나를 사랑했느냐? 아니면 내 돈을 사랑했느냐? 침묵이 흘렀다. 도연과 지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수는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지팡이를 내려놓고 두 사람에게 다가갔다. 나는 너희를 벌하려고 여기 데려온 게 아니다. 두 사람이 고개를 들었다. 너희가 스스로 깨닫기를 바랐다. 욕심이 어떻게 사람을 망치는지, 거짓이 어떻게 관계를 무너뜨리는지. 정순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나는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실망했을 뿐이다. 도연이 눈물을 흘렸다. 지연도 울기 시작했다. 진심 어린 후회가 터져 나왔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정수는 두 사람을 내려주었다. 그들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일어나거라. 정순이 말했다. 현실로 돌아가자. 여기서 할 일은 끝났다. 그녀가 지팡이를 들어 올리자 공간이 다시 흰빛으로 가득 찼다. 세계가 무너지고 중력이 돌아왔다. 세 사람은 빗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눈을 뜨자 다시 방 안이었다. 정수는 침대에 앉아 있었고 도연과 지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모든 게 꿈 같았지만 두 사람의 뺨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정수는 지팡이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홀로그램은 사라졌다. 그녀는 다시 늙은 노인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다. 이제 알겠느냐?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없이 진심으로. 남겨진 진짜 유산 현실로 돌아온 뒤 며칠이 지났다.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도연은 더 이상 출근 전에 잔소리하지 않았다. 지연은 시어머니 방을 기웃거리지 않았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고 진중했다. 정수는 여전히 식탁에 앉아 약을 앞에 두고 멍하니 있을 때가 많았다. 하지만 이제 도연은 다가가서 물컵을 채워주고 조용히 옆에 앉았다. 지연은 아침을 정성스럽게 준비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이 담겨 있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현관문이 열리며 경쾌한 발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12살 손자 민준이 왔다. 방학을 맞아 집에 들른 것이었다. 정순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민준은 할머니에게 달려가 안겼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래, 우리 민준이. 정수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민준은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을 뛰어다녔다. 집안에 생기가 돌았다. 저녁을 먹고 난 뒤 정수는 민준을 자기 방으로 불렀다. 도연과 지연도 함께 들어왔다. 정수는 침대 옆에 세워둔 지팡이를 천천히 집어들었다. 민준아 할머니, 이 지팡이 보이니?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낡은 나무 지팡이. 손잡이 부분에는 복잡한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할머니가 오랫동안 지켜온 거란다. 이제 내게 물려주려고 해. 민준의 눈이 커졌다. 저한테요? 그래 하지만 그냥 주는 게 아니야. 정수는 지팡이를 두 손으로 잡고 민준을 똑바로 쳐다봤다. 이 지팡이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다. 여기에는 할머니의 삶이, 지혜가,
그리고 책임이 담겨 있어. 민주는 진지한 표정으로 들었다. 정수는 계속했다. 이 안에는 큰 가치가 있다.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재산이지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 정수는 손자의 손을 잡았다. 이 지팡이를 받는다는 건 책임을 받는다는 뜻이다. 돈을 함부로 쓰지 않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정직하게 살겠다는 약속이야.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저 잘할 수 있어요. 나도 그렇게 믿는다. 정수는 미소 지으며 지팡이를 민준에게 건넸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지팡이는 생각보다 무거웠다. 손잡이가 따뜻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머니는 자신이 아니라 손자를 선택했다. 하지만 그는 이해했다. 자신은 그럴 자격이 없었다. 적어도 아직은. 지연도 고개를 숙였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 지팡이를 탐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돈만 보였던 눈이 이제는 달라졌다.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이 보였다. 민준아, 이거 기억해라. 정순이 손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사람은 늙고 기억은 흐려지고 몸은 약해진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사라지지 않아. 그게 뭐예요? 할머니, 사랑이다. 가족에 대한, 사람에 대한 사랑. 그리고 책임감. 민주는 지팡이를 꼭 쥐었다. 네. 할머니 명심할게요. 정수는 만족스럽게 웃었다. 그녀는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젊은 시절 연구실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정순의 모습. 눈빛은 지금처럼 또렷했다. 할머니는 말이다. 옛날에 컴퓨터로 대단한 일을 했단다. 민준이 사진을 들여다봤다. 할머니가요? 그래, 지금은 늙어서 이 모양이지만 한때는 세상을 바꾸려 했지.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할머니는 블록체인이랑 메타버스를 만들었어. 지금 사람들이 쓰는 기술의 기초를 닦았단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배웠지. 뭔데요? 기술은 도구일 뿐이라는 거. 진짜 가치는 그걸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 민주는 지팡이를 내려다봤다. 손잡이의 무늬가 희미하게 빛나는 것 같았다. 도연이 앞으로 나섰다. 어머니, 정순이 아들을 쳐다봤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저는 어머니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돈만, 재산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삶이, 어머니가 이루신 것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랐습니다. 지연도 옆에 무릎을 꿇었다. 저도요, 어머니를 그저 늙은 노인으로만 봤어요. 치매 걸린 짐으로 생각했어요. 진짜 어머니를 보지 못했습니다. 정수는 두 사람을 내려다봤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일어나거라, 일어나라니까. 두 사람은 천천히 일어섰다. 정수는 그들의 손을 잡았다. 나도 완벽하지 않다. 너희를 시험한 것도 옳은 일은 아니었을지 모른다. 아니에요, 어머니. 하지만 이제 우리는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됐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정수는 미소 지었다. 진심 어린 미소였다. 가족은 조용히 앉아 서로를 바라봤다. 말은 필요 없었다. 침묵 속에서 이해가, 용서가, 사랑이 흘렀다. 민주는 지팡이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할머니를 쳐다봤다. 할머니, 저 이거 잘 지킬게요. 할머니처럼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될게요. 그래, 믿는다. 정수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다. 가족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오랜만에 웃음이 터져나왔다. 지연은 국을 정성스럽게 떠들였다. 민주는 학교 이야기를 신나게 했다. 정수는 가족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게 진짜 부자구나. 돈이 아니라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식사 후 정수는 창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다. 지팡이는 민준의 방에 있었다. 손자가 소중히 간직할 것이다. 더 이상 자신이 지킬 필요는 없었다. 도연이 어머니 옆에 앉았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저희가 곁에 있을게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지연이 따뜻한 차를 가져왔다. 정수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따뜻함이 손끝에서 가슴까지 전해졌다. 밤이 깊어갔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따뜻했다. 정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긴 인생이었다. 많은 것을 이루었고 많은 것을 잃었다. 하지만 끝에 남은 것은 결국 사람이었다. 가족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평온한 미소가 입가에 걸렸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민준의 방에서는 지팡이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새로운 주인을 만나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준비를 하며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일찍 일어났다. 그녀는 거실로 나와 가족 사진을 바라봤다. 모두가 웃고 있는 사진. 그녀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이제 됐어. 이제 다 됐어. 아침 햇살이 거실을 비췄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욕심도 거짓도 없는 진심만 남은 하루.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카메라는 천천히 그녀의 얼굴에서 창밖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민준의 방으로. 책상 위에 놓인 지팡이를 클로즈업한다. 손잡이에 새겨진 무늬가 마지막으로 한번 빛나고 화면은 서서히 어두워진다.